한 50대 가장은 직장을 그만두자 새로 취직하기도 힘들고 해서 식당을 하는 부인에게 제안했습니다. 사람 써서 월급 주느니 내가 식당 청소고 하고 허드레 일도 하면 안 될까? 그런데 그 부인은 남복이 창피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은 식당에서도 일을 못하고 밖으로만 돌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실직한 것을 4년 동안이나 주변에 말하지 않았다면 그 남편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의 실직을 부끄러워한 것을 참회하고 아이들에게 집안 사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엄마가 의연하게 헤쳐나가면서 항상 웃고 밝게 생활하면 아버지가 실직해도 아이들은 아무 관계없이 잘 큽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실직, 퇴직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때 부인이나 자식은 남편, 아버지가 실직 퇴직으로 집에 있을 때 직장 다닐 때보다 더 격려해주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 힘이 있으니깐 버티지만 지장에서 나와 약간 눈치를 보는 데다 구박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남편을 구박하거나 뭐든 해서 돈을 벌라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30년 동안 돈 버느라 참 수고했어요. 우리 먹여 살린다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한 3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어요. 남편이 뭐 먹고 사느냐? 걱정하면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거 아이들하고 어떻게든 하면 돼요. 정 안 되면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먹고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남편이 좀 쉬었다가 자기가 할 만한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실직, 퇴직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때 부인이나 자식은 남편, 아버지가 실직 퇴직으로 집에 있을 때 직장 다닐 때보다 더 격려해주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 힘이 있으니깐 버티지만 직장에서 나와 약간 눈치를 보는 데다 구박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남편을 구박하거나 뭐든 해서 돈을 벌라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30년 동안 돈 버느라 참 수고했어요. 우리 먹여 살린다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한 3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어요. 남편이 뭐 먹고 사느냐? 걱정하면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건 아이들하고 어떻게든 하면 돼요. 정 안 되면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먹고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남편이 좀 쉬었다가 자기가 할 만한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많은 사람이 여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주변을 속이고 남에게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애쓰며 괴로워합니다. 남편이 4년 전에 실직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라 상처를 받을까봐 얘기를 안 했다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항상 출근하는 것처럼 속이다 보니 마음이 답답해지고 남편도 미워지고 아이들이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편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건 왜 숨길까요? 직장에 다니지 않는 남편을 열등한 존재로 보니까 무슨 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생각하니까 숨기는 겁니다. 남편의 실직은 아이들한테 속일 게 아니라 오히려 터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족 회의를 열어서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아빠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셨는데 실직하게 됐다. 이야기하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실직했다든지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빠가 실직하긴 했지만 몇 년 살 돈은 있으니까 그대로 생활하자라든지 수입이 좀 줄어드니까 용돈을 줄여서 쓰자든지 해서 집안의 어려움을 아이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운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고 자식만 생각해서 키운다고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잘 되는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아이들도 그런 걸 알고 이겨내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애를 얻고 식당에 가서 일하면 아이는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알아서 고마워합니다. 힘든데도 자신을 얻고 일한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어려움을 모르게 하고 자식만 곱게 키우면 부모가 어떻게 자기를 키운지를 모릅니다. 자칫 자식이 실직한 아버지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무능력한 아버지를 두었다고 부끄럽게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노숙하는 사람 가운데 시골에서 농사짓다 올라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던 사람도 거의 없어요. 작은 중소기업 하다가 망한 사람, 회사에서 과장 부장하다 그만둔 사람,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에게 말하지 못해서 출근하는 척하고 나와서 공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노숙 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실직은 다른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가족이 잘 품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부인이 따뜻하게 감싸주는 게 중요합니다. 남자의 성질을 보면 소 같은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산에 소 먹이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사람이 소고기를 놓고 도망가면 소도 도망을 가다가 사람과 소가 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힌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소고기를 잡고 옆에 딱 붙어서 격려하면 그 소가 볼로 호랑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처럼 여자가 고삐를 잡고 격려해주면 남자는 없던 힘도 냅니다. 집에서 압력을 받지 않으면 편한 마음으로 자기 나름대로 할 일을 찾을 수 있는데 집안에서 구박을 받으면 보란듯이 성공해 보이겠다는 심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나를 무시해? 내가 아직 괜찮다는 걸 보여주지. 이런 심리가 되면 사기를 당하기 쉽습니다. 흔히 어떤 회사에 조금만 투자하면 사장 직위를 준다든지 어디에 투자하면 배당을 많이 준다든지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돈을 날리는 이유가 본때를 보이겠다는 심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직하고 퇴직하는 시기에는 본인도 자기 삶을 위해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지만 주위에서도 그런 심리를 잘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가족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유대감을 깊게 느끼고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아프거나 떠날까봐 조금씩 걱정이 드는 요즘, 다시 한번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순간적인 내 감정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이지 큰 힘이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